자,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재건축, 재개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왜 그 한 뭐 4층, 5층 주공 아파트, 연립 아파트가 있다가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몇 달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 5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앞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죠. 이 금융이 아니라 부동산이니까. 주로 주택이죠. 주택이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사업에 이게 사업이에요. 사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왜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여기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공 아파트에 한 뭐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갑자기 이 지역이 너무 노후화되고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마을이 집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도로가 너무 좁아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정부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되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그래서 도시정비환경법인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 재개발 재건축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건데, 내가 그 집이 그 아파트에 살다가 내가 조합원이 돼서 새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남는 돈을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조합원이 아닌데 10가구가 사는 집을 재건축 재개발하면 예를 들어 500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고층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10가구 집을 주고도 490가구가 남잖아요. 그 가구를 비싼 가격에 팔면 돈이 되겠지. 그거를 일반 분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분양한다. 그런데 일반 분양할 때 우리가 했던 청약 통장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게 로또 청약이 되는 거죠. 정확히 뭐냐 보면 재개발은 도로와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들이 막 꼬불랑꼬불랑 돼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도로하고 건축물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 길을 놓고 공원을 놓고 건물, 아파트를 올리는 거예요. 고층으로. 이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도로 같은 정비시설은 잘 돼 있어. 강남 같은 경우. 그런데 아파트만 노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만 싹 부시고 새로 올리는 게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건축물만. 그래서 재개발의 조합원이 되면 주택과 건물과 토지와 지상권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재건축의 조합원은 주택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죠. 그래서 왜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뭐 5층짜리 아파트예요. 2가구만 산다고 칠게요. 1층 각 층에 양쪽에 2가구만 산다고 볼게요. 그러면 10가구죠. 10가구. 이게 이제 평당 한 1,0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한 30년이 돼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거를 재개발하고 또는 재건축을 하고 이거를 50층으로 올린 거예요. 50층으로. 그럼 50층에 예를 들어 간단하게 2가구만 산다고 칠게요. 그럼 얼마가 돼요? 100가구가 되겠죠. 100가구가 만들어지겠지. 아파트가 커지니까. 그럼 100가구면 기존 10가구는 줘야 되잖아, 아파트를. 그럼 10가구 주고 나면 몇 가구가 남아요? 90가구가 남겠지. 평당 한 30평이다 치고 1,000만 원짜리 평당이었는데 아파트가 새로 짓고 나니까 이게 한 3,000만 원이 된 거야, 평당. 그럴 수 있죠. 그러면 2,00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게 누구가 하는 거라고 하냐면 조합이 한다 그래서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데, 조합이 뭐예요? 이 아파트 주민들, 원주민들을 조합원이라고 하고, 원주민들이 모인 거를 조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90가구 30평 2,000만 원 하면 약 5,400억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5,400억으로 건축 비용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비용 낸 다음에 남는 거를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이익을 남겠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서울의 음아파트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라고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용적률이야. 그럼 용적률이라는 게 뭐냐? 5층을 50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용적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적률을 알려면
건폐율은 알아야 돼. 건폐율은 예를 들어 토지가 100m 제곱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이 100m 제곱 중에서 50m 제곱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50 나누기 100m 제곱에서 50%가 건폐율.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 이게 건폐율이야. 그럼 용적률은 뭐냐? 50m 제곱의 건물이 5층이 있는 거야, 위로. 그러면 50m 제곱 곱하기 5층이니까 총 연면적이, 건물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250m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를 토지 면적으로 나눈 거야. 그럼 얼마가 돼요? 250%가 되죠. 이거를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적률. 그럼 만약에 용적률이 500m 제곱이면 10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평당 3천만 원짜리 돈을 내고 들어오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잘한 거지요. 잘한 거지.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재테크와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선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어떤 단계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느냐. 이 용어들이 참, 부동산은 다 건축법, 뭐 도시계획법 다 법이라서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제일 먼저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구역을 지정받습니다. 보통 시장이나 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이나 군수 이런 데서 지정을 받아요. 지정 신청한 데 받아. 그 다음에 최초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이제 이 동네 원주민들끼리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다음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 시공사, 뭐 삼성에서 짓는다, 대우에서 짓는다, 프로지오, 레미안 이런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시공사라고 해요. 시공사.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요. 사업 시행 인가. 그래서 분담금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처분 인가라고 해요. 관리 처분 인가. 최종적으로 내가 몇 동에 몇 층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추첨을 통해서. 이게 기본적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최근에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 얘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아까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3천만 원에 하려고 했는데 분양가를 2천만 원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더 많이 올라가야 분양가가 돈을 더 벌 텐데 분양가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보통 돈을 벌 거를 못 버니까 건축 비용을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뭐 딱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게 딱지가 도대체 뭔가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이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를 딱지가 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 평수가 너무 작다든가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이 조합원 자격을 내가 돈으로 주고 사면 딱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승계가 안 돼. 그러면 잘못 산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고 나면 좀 재건축에서 얻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은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다 노후화되면 재건축밖에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한 번 정도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고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은 좀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인데 여기까지 할게요.